페이팔이 지난주 8월 3일 날 수요일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한 12,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뭐 좋았으니까 주가가 올랐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실적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놓고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엘리엇 요 인베스터가 들어와 가지고 주주 가치를 고려해라.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또 주가가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페이팔 뭐 기본적으로 많은 뭐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월렛도 하고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이런 파트너들한테 뭐 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인 이런 상품을 사고 결제해주는 시스템. 페이팔을 볼 때 기본적으로 딱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많은 다양한 뭐 이런 사업을 한다 뭐 이런 하지만 결국 얘는 결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 TPV, Total Payment Volume. 요거 같은 경우는 얘네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네를 사용하는 전체 이런 물건 가격 혹은 서비스 가격, 그래서 전체 볼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덩어리 얘네가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장악력이 있고 계속 얼마나 성장해 가는지, 요 TPV 요것도 중요하고, 요 매출이죠. 요 매출이 또 중요한데 이 매출 같은 경우도 같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이 전체 페이먼트 볼륨이 뭐 예를 들어서 10% 성장을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매출이 10% 성장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한 5%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전체 볼륨은 커지는데 얘네가 가져가는 이런 피 같은 경우는 낮아진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페이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100불을 결제하게 되면 이제 페이팔이 뭐 2에서 한 3달러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볼륨이 커지는데 요 가져가는 떼어가는 피 요게 낮아지면은 이렇게 매출 성장 속도가 5%씩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 TBV 요게 뭐 한 10% 성장하고 요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1분기 지금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1분기 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7.5%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전체 페이먼트 요 볼륨 같은 경우는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전체 이 덩어리는 커지는데 얘네들의 이 수익 구조가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2분기 요번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전체 페이먼트 볼륨을 보면은 요번에 9%가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강달러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만약에 고정환율 요걸로 보면은 13인데 요거는 9%지 4%가 강달러 영향으로 영향을 받았다. 뭐 어쨌거나 그거는 경제적인 상황인 거니까 요번에는 9%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괜찮다. 물론 이게 YOY로 보면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3%는 YOY 작년 대비고 요번에는 괜찮다. 이제는 이베이하고 사업이 뭐 완전히 끊을래야 뭐 끊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전체 요 매출 요 상승률, 매출이 아니죠. 요 전체 페이먼트 볼륨을 보면은 9%가 상승을 했다. 여기에 그래서 키포인트 같고, 그래서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물건값이 오른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잘 반영시키면은 이 전체 페이먼트 볼륨 같은 경우도 크기도 이 덩어리도 늘어날 테고, 여기에서 이 얘네들 매출 더 나아가서는 요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 순이익 마진 요율을 잘 챙겨야겠죠. 근데 살짝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얘네가 사업이 예전처럼 쭉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플랫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 요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왜냐면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안해 보면은 당연히 뭐 전년 대비 조금 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이 전체 페이먼트 볼륨이 낮아지는 게 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아까 전체 페이먼트 볼륨을 찾아봤고, 지금 이제 매출을 보는 거예요. 매출을 보면은 9%이지. 근데 아까 요 전체 페이먼트 볼륨이 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9% 상승을 했고 이 전체 볼륨도 9% 상승을 했다. 근데 지난 분기라든가 전에 보면은 요거는 크게 성장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같은 그 성장률을 좀 못 따라가준 모습. 그래서 얘네가 뭔가 비용 지출이 많다던가 파이는 커지만 거기에서 얘네들이 피 구조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베이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은 이게 조금 되게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2020년도에 이때 뭐 물론 코비드 때문에 뭐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게 살짝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요거가 이제 갭이란 말이에요. 뭐 일회성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약간 플랫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얘네들이 이제 10% 후반을 달성하기보다는 이렇게 10% 정도 유지를 하겠다. 그래도 지난 분기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번에 주가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잉여 현금인데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영업 마진, 그 영업 이익률 그게 내려가는데 프리캐시 플로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한번 왜 올라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점이 이 프리캐시 플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거 아무래도 엘리엇 그 행동주의 펀드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가 요번에 자사주 매입도 15빌리언 새로 발의를 했고 승인을 했고 근데 이게 2022년 1분기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물론 페이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25빌리언 상당히 많은 양을 사줬어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게 분명히 매출은 증가했고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뭐 때문에 좋아졌지?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드네요. 프리캐시 플로우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본, 그 워킹 캐피탈이거든요. 이거를 고려를 해주면은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8빌리언 되는 거거든요. 그 요것도 보면은 한 마이너스 30%가 오히려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감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요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워킹 캐피탈, 그 운전자본. 그렇게 되면은 약 마이너스 30% 줄었다. 그리고 요 운전자본, 이 워킹 캐피탈 같은 경우를 빼주지 않아도 6개월치를 보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 프리캐시 플로우 이 영업 현금 흐름이 3빌리언에서 2.7빌리언 줄었어요. 물론 여기 투자한 거 요거 같은 경우 여기서 제외를 해줘야지 완전히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현금 흐름이 좋아졌나? 왜냐면 6개월치를 보게 되면 3빌리언에서 그냥 요거 고려 안 해주고요. 이 운전자금. 그러면 이게 2.7빌리언이 되고 물론 이 영업 현금 흐름이 1.3빌리언에서 1. 거의 뭐 5빌리언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장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금액들을 현금으로 봐도 되니까 이걸 더해주게 되면은 뭐 1.8에서 1.45, 46이죠. 그러면 약 한 25%에서 30%가 오히려 현금 흐름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좀 숫자, 이게 불법은 아니고요. 숫자 약간 요런, 마사지에 가까운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식의 흐름이고 제 눈에 들어오는 점들이에요. 실적이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이제 약간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이런 걸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모습들이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좀 금액도 크게 발표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엘리엇이 큰 금액 2빌리언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트 세이빙 하는 거 2022년도 요 피지컬리요 요거 같은 경우는 900 밀리언을 이제 코스트 세이빙을 한대요. 그리고 요 회계연도 2023년에는 1.3빌리언을 한대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레이오프를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뉴스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미 조금
실직 그 레이오프를 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900밀리언 그리고 이렇게 1빌리언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어떤 뭐 계획으로 전략으로 이런 코어 프로핏 이런 순이익률을 뭐 이런 마진을 올릴 거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엘리엇에서 갑자기 2빌리언 투자했다 해서 그런가? 요런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뭐 15빌리언 맞나요? 아까 15빌리언 한다 그랬죠. 요거 발표를 하고 그리고 900밀리언 코스트 세이빙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마진율은 좋아지겠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 토럴 그 페이먼 볼륨이 좀 정체되는 느낌. 근데 오히려 이런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코어 프로핏은 살짝 내려가는 느낌. 이 코어 프로핏 한번 확인해 보죠. 어쨌든 간에 요거가 주는 의미 900밀리언 이 코스트 세이빙하고 내년에는 1.3빌리언.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는 사람들을 레이오프 시키겠다. 요런 말로 저는 해석이 돼요. 요거를 보시면 전체 페이먼트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9%예요. 물론 지금도 워낙 얘네들이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빌리언이 넘는 금액이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게 2020년 대비 40% 증가해서 요게 커렌 쿼터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전년도 동분기 대비거든요. 근데 요번에 9% 상승을 했어요. 근데 조금 요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 페이먼트 요 덩어리를 조금만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코어 프로핏을 늘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활성 어카운트죠. 이 액티브 어카운트를 보면은 작년 대비 작년 동분기 요거요. 작년 동분기 같은 분기 대비 6%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덩어리가 커지는 거를 못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 상승했는데 지금은 6%예요. 그래서 이 액티브 어카운트 활성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이거를 따르게 해석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지금 뭐 다른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이런 페이먼트 프로세스 해주는 회사들이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트랜잭션 마진인데 이베이랑 좀 얘네들이 전용 이 페이먼트 요걸로 했을 때는 마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56%이고 지금은 48%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 분기 약간 바닥을 찍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덩어리 이 페이먼트 볼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오케이 이거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그냥 되게 뭐 괜찮다 뭐 이 정도 유지해주고 얘네가 아무래도 이런 프로핏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출도 이번에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좋았어요. 증가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이 전체 페이먼트 볼륨을 잘 따라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프리 캐시 플로우, 이 캐시 플로우가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얘네는 이 숫자 마지막에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가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운전 자본, 기업이 활동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6개월치 올해 6개월, 작년 6개월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줄었고 그리고 이번 분기, 2분기하고 작년 2분기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활성 사용자 어카운트도 보면은 이게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결제를 해가지고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진 같은 경우도 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지금 얘가 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의 이 페이팔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뭐 간단하게 P만 보면은 지금 한 60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의 매출 성장률과 이렇게 코어 프로핏이 떨어지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100불일 때 이게 매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 샵 그 SHOP 그 주식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썼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걔 같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 사업이 더 산업이 좋을 거라 생각 거기다 베팅을 빵빵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지금은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온라인 이 산업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코비드 요거 팬데믹 때 쭉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이렇게 선에 만나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필요하지 않은 거를 사지 않거든요. 당연히 뭐 유가도 영향을 미치고요. 월마트라든가 이런 타겟이라든가 이런 거 실적이 나타났어요. 재고는 쌓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정작 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감소한 게 보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페이팔이 과연 온라인 이 페이먼트,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페이먼트를 쓰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봤을 때 물론 하락은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런 매크로 경제 환경과 지금의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보면은 향후 4년 뒤 혹은 5년 뒤에 주가가 이게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지금 요 90불 뭐 100불 요 선에서 그냥 지금도 적당한 주가라고 보기에는 살짝 비싼 금액이 아닌가. 근데 뭐 물론 엘리엇 같은 경우는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투자를 요 페이팔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요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녹화를 했습니다.